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금팀장입니다. 분석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이렇게 스포츠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없는 정보와 확실한 분석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최신으로 공유되는 금팀장의 스포츠 분석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할 테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KBL V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 대 서울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는 정관장 원정을 승리하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벤치에서 출전한 허훈이 3점슛 5개 포함 19득점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베스와 한의원, 에릭 등 4명의 선수가 10득점 이상을 올렸다. 특히 패싱 게임이 잘 됐는데 최창진과 문성곤, 허훈과 베스가 뛰는 구간에서 스페이싱을 활용하며 외곽에 비어있는 동료를 잘 찾았다. 삼성은 모비스에 이어 KT를 상대하는 일정이다. 시즌 초반 승수 추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9위를 달리고 있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는 다른 팀보다 더 부담이다. 또 코번 의존도가 크고 레인이 원빅으로 활약을 못하기에 코번이 체력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KT의 승리를 본다. 베스가 메인 외인으로 나설 KT 상대로 코번과 이원석의 빅맨 조합은 분명히 골밑에서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코번 역시 베스가 퍼리미터에서 시도할 공격 시도를 저지하긴 어렵다. 허훈이 폼을 끌어올린 데다가 문성곤이 점차 코트 영향력을 보여주는 KT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 정관장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은 패싱 게임을 앞세워 외곽포를 쏟아낸 KT를 제어하지 못하고 패했다. 최성원과 아반도, 박지훈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동시에 기용하며 백코트 압박을 노렸는데 게임 플랜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았다. 스펠맨이 두통으로 인해 빠진 여파도 있었다. 게다가 그 경기에서 박지훈이 부상을 당했기에 이번 홈경기 출전이 쉽지 않다. DB는 금요일 SK 원정에서 재역전패했다. 경기 내내 동점과 역전을 주고받은 접전이었는데 클러치 마무리가 아쉬웠다. 로슨이 3점슛 난조에 도 22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알바노가 맹활약했지만 강상재와 최승욱 등 주전 포워드진의 부진이 아쉬웠다. 그래도 9점 차까지 끌려가던 경기를 2분 만에 역전하는 등 리그 선두로서 안정적인 경기력은 보여줬다. 이종현이 부활하며 골밑 경쟁력이 생긴 정관장이지만 김종규와 강상재가 동시에 나설 DB의 높이를 상대하는 건 부담이다. 또 박지훈이 출전하기 어렵기에 백코트에서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다. DB가 경기 내내 상대를 화력으로 몰아칠 수 있는 경기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고양 소노 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노는 LG 원정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SK를 상대한다. 팀과 잘 맞지 않던 존스를 보내고 영입한 오누아쿠가 빠르게 팀에 적응을 마쳤고 데이비스도 15분 이상 출전해도 경기력 저하가 없기에 일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단, 전성현이 아직 부상 중이기에 한호빈과 김강선 등이 주전 구간에서 이정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SK는 DB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으며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경기 내내 상대와 치열한 접전을 주고받은 경기였는데 4쿼터 클러치 매조지가 대단했다. 풀타임을 소화한 원희가 32득점 20리바운드로 괴물같은 활약을 했고 안영준이 확률 높은 점퍼와 돌파로 2옵션 역할을 했다. 김선형과 허일영의 부진에도 승리했기에 더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SK의 승리를 본다. 피지컬이 좋고 골밑 수비가 되는 오누아쿠 상대로도 원희는 충분히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이 가능한 선수다. 또 국내 빅맨이 약한 손오기의 오세근과 최부경이 골밑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상대 주득점원이자 볼핸들러인 이정현을 오재현이 수비로 압박할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서울 SK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금요일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분패했다. 부상으로 한 경기를 빠졌던 이주연이 돌아와 신이슬과 함께 상대 백코트를 강하게 압박하며 접전을 유도했고 배혜윤의 골밑 존재감도 있었지만 클러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1위 팀 상대로 4쿼터 종료 2분 전까지 리드를 잡는 등 수비력은 인상적이었다. 신한은행은 최근 2시즌 동안 다크호스 역할을 충실하게 한 팀이었고 이번 시즌도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1라운드의 하나원 큐에도 패하는 등 전패를 당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지난 우리은행 전에서는 구슬이 1쿼터 3점 폭격을 하는 등 24점을 기록했지만 김소니아가 상대 수비에 고전했고 백코트의 지원도 부족했다.
변소정이 빠진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삼성생명은 하루 휴식 이후 경기라는 점은 부담이지만 이해란과 신이슬, 조수아 등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체력 부담 없이 우리은행 전처럼 강력한 수비로 볼핸들러가 약한 신한을 압박할 수 있다. 김소니아가 잘해주는 신한이지만 경기 내내 배혜윤을 상대해야 하기에 플러스 마진을 가져가기 어렵고 원정에서 연패를 끊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카드 대 OK금융그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주중 삼성화재 원정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이 3세트에서 모두 리드를 잡았지만 뒷심 부족 속에 역전당하고 말았다. 마테이가 20득점을 올렸고 김지한의 14점이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다. 또 사이드 득점과 달리 중앙에서의 득점이 아쉬웠다. OK는 주중 홈 경기에서 대한항공에 완패했다. 한 세트도 접전을 가져가지 못한 완패였는데 팀 공격 성공률이 30%에 그쳤다. 레오는 외인 공격수로서 59%의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신호진과 송이채 등 레오의 대각의 선 선수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고 조국기의 리시브도 불안했다.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이번 원정에는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레오와 마테이라는 확실한 공격수들이 있다. 그러나 신호진이 기복을 보이는 OK와 달리 홈팀은 김지한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 화력에서 갈릴 것이라면 우리카드가 더 유리한 경기다. 이번 경기 우리카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페퍼 원정을 승리하고 홈에 돌아왔다. 매 세트 상대의 초반 러시에 밀리며 고전했지만 뒷심이 강했다. 김다희는 서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본인의 서브 차례에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팀의 리드를 견인했고 모마가 확실히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GS는 도로공사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먼저 두 세트를 따내며 승점 3점이 유력했던 경기에서 2점을 따낸 건 아쉬운 일이지만 패했다면 여파가 매우 컸을 것이다. 실바는 사이드 외에도 중앙 오픈 득점을 통해 상대 블로킹 벽을 폭격했고 강소희가 중요한 점수를 여러 차례 해줬다. 유서연이 퀵오픈과 중앙 시간차 등 다양한 옵션을 살리는 점도 인상적이다. GS는 이번 시즌 최고의 아포지신 실바가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지훈과 위파위가 확실히 살아난 데다 양효진이 중앙에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현대건설의 화력이 더위다. GS의 미들블로커진의 전력이 떨어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